네, 중국발 쇼크가 우리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그 여파로 코스피는 2,000선 아래로 주저앉았는데요. 이 중국발 증시 불안이 또 한번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새벽 IMF가 중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대열에 편입했는데요. 요동치는 중국 증시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최근에 지난 금요일에 이 중국 증시가 5% 이상 급락을 했었고, 당시에도 중국 쇼크라고 말이 나왔었고요. 어제도 3% 이상 급락을 했다가 물론 마지막에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중국의 이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증시가 휘청거리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난 8월 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렇죠. 하루에 9%씩 빠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8월 하순을 넘어가면서 일종의 휴전 양상이 좀 벌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9월, 10월 이렇게 미국 금리 인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추가 금리 인하라든지 경기 부양책들을 쓰면서 증시를 좀 받치려는 노력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금요일 날 5% 이상 빠진 거는 8월 25일 이후에 처음으로 5% 이상 빠진 건데 이건 좀 다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8월 달에 폭락 장세에서 증권사들이 정보를 빼내가지고 미리 판 거 아니냐 이런 그 의혹들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을 좀 조사할 거다 이런 그 소문들이 났어요. 또 실질적으로 중국 당국에서 조사한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그래서 증권주 위주로 해서 아주 폭락 장세를 보였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류의 하락은요 단기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이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 증권 시장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사 때문만 빠진 건 아니죠. 중국 국영기업의 실적이 악화됐다라든지 IPO가 재개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시 주변 환경의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당국의 증권시장에 대한 조사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될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반등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네. 단기적으로 전망을 하시긴 하셨지만 어제 코스피가 2,000선까지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중국이 휘청거릴 때마다 참 국내 증시가 입는 타격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우리 증시가 이제 9시에 열리잖아요. 근데 10시 반이 되면 이제 중국 상해 증시가 열리는데 사실 본격적인 우리 장의 변동은 10시 반부터 한다라고들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경제의 중국 편향이랄까요? 중국 무역 의존도라 이런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경제 시스템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경제 역시 변동성을 굉장히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오늘 한중 FTA도 타결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수출의 25% 중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또 무역 흑자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그 증시라든지 중국 경제와 한국 증시, 한국 경제의 동조화 현상은 지금까지처럼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증시가 크게 움직이면 우리 증시도 따라서 물론 비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장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최근에 일본도 그렇고 대만 증시도 그렇고 이 아시아의 주요 증시도 일제히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 아시아 시장 전반에도 역시 중국의 증시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8월 달 장세 워낙 그 전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휘청휘청 할 정도로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5% 정도 빠지니까 이거 8월 중반에 그런 악몽 같은 시장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식 투자는 또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발 차이나 쇼크가 또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중국의 위기다, 중국 경제 위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요. 중국의 위기라기보단
중국발 위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중국은 충분히 이 위기를 감내할 정도의 성장률도 고가하고 있고 아시겠다는 3조 5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당장 경제 위기나 외환 위기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뭐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SDR 편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하락하면서 또 중국의 인사이드 차이나 정책이 있잖아요. 중국의 제조업 자체적으로 좀 강화하겠다. 그런 것들이 뭐 자원 부국이라든지 또 우리 같이 중국과의 교육 관계가 너무 타이트한 나라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이들 나라한테 위기를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중국 증시 또 중국 경제의 변동성이 아시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께서 이번 뭐 중국 증시의 하락 이것이 뭐 단기적인 영향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한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아니면은 반등의 기회,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반등의 기회를 잡을지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중국 증시의 불안 언제쯤 사라질지 물론 단기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같은 의미의 질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주변에 이 중국 펀드에 또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2,000포인트에서 놀던 주가가 올해 상반기에 5,000포인트가 됐다가 2,000포인트 때, 그러니까 3,0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8월 말에 하회했다가 지금 한 3,400포인트 어간 와 있으니까 사실 큰 하락의 국면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변수라고 봅니다. 중국 정부 또 중국 증권 당국에서 이 시장에 대한 태도를 얼만큼 빨리 정리해 주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12월 하순에 있는 FOMC 회의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정말 올릴 거냐 또 올린다라면 어느 정도 폭으로 올리고 또 올린 이후에 성명문 발표에서 미국 경제 운용의 청사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아마 올해 내 또 내년 초반까지의 중국 증시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요. 아무래도 12월 하순에 FOMC 회의 때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뭐 코스피가 이제 개장을 했을 텐데 한국 증시가 2,000포인트를 조금 넘었다라고 이렇게 반등 국면이 나왔는 모양이죠. 다행이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이 지금 어제는 2,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만 다시 또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반등을 조금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원인도 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증시도 사실 중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증시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만 우리 증시 끝나고 나서 중국 증시가 급하게 반등을 하면서 끝났잖아요. 그 영향은 오늘 아침에 우리 증시가 어제 반영 못했던 거 오늘 아침 개장 초에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오늘 증시로만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IMF가 중국의 위안화를 SDR 기반 통화에 편입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전체적인 맥락 짚어주시죠. 이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IMF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SDR 하면 이거 어려워하시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MF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때 IMF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 인출권이라는 이 SDR이 왜 생겼냐면 원래는 달러를 인출해가지고 쓰는데 달러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되다 보니까 큰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SDR을 만들어가지고 좀 이 변동성을 줄여보자. 그래서 이제 달러, 파운드 또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변동성을 좀 줄이자 해서 만든 그 특별 인출권 또 특별 인출권의 어떤 환율을 결정해내는 바스켓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제 발표가 났죠. 중국의 위안화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에 의해서 세계 5대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이 위안화를 SDR에 편입을 하려고 했다가 또 실패한 적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뭐 계속해서 추진했었죠. 그렇죠. 그때와는 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DR 편입을 IMF가 그 기축통화, 그 바스켓에 들어가는 통화를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냐면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이 통화가 국제적으로 얼만큼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지 또 이 통화를 쓰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무역 규모가 많은지 주로 수출을 봅니다만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아시는 것처럼 2011년 이후에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는 무역 강국이 됐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요건은 이제 충족이 됐고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지난 8월 달 기준으로 보면 올해 8월 달 기준으로 보면 국제 무역 결제 기준으로 보시면 위안화의 결제가 엔화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화는 아까 바스켓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MF에서도 위안화도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사실 결제 외에 자유롭게 거래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약간 회의론이 있는데 네. IMF 사실 미국에서 컨트롤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 방문했을 때 큰 선물을 한번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항공기 300대를 한꺼번에 사줬거든요. 네.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로비 뭐 이런 것들도 이번 결정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줬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네, 뭐 어쨌든 이 중국 통화가 이제 SDR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비율로만 따지자면 뭐 미국 그리고 유로와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그렇습니다. 비율을 차지하게 됐죠. 상당히 중국의 이제 통화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한반도 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사실은 좀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득이 많을지 실이 많을지 어떻게 어렵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양날의 검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우리 경제에도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 한국 경제라는 게 중국이 성장하면서 큰 수혜를 입는 경제에서 이제 중국과 경쟁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이 꼭 우리 한국 경제에 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채권이나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했던 금융자산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가 국제적인 기축통화화의 길로 가면서 위안화 자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 주식이나 한국 채권을 팔아서 위안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이 바스켓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금융시장에 굉장히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서 오히려 원화 자산의 매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시장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동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